네, 안녕하세요. 저 머스크 대외협력 총괄 김도훈입니다. 굉장히 멋진 그 인트로덕션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 주신 대로 2040년 머스크 탄소 중립 비전과 또 함께 그 국제 회사 기구 그리고 2020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머스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련 산업 종사자로서 좀 더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머스크에 대해서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머스크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119년 된 통합 물류 기업입니다. 머스크의 모체인 AP 몰러 머스크 그룹은요, 기존에 크게 해운을 중심으로 한 물류 그리고 가스, 오일 사업을 영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가스 오일 산업을 분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류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방향을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130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임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요. 통합 물류를 통해서 모두의 삶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Improving Life for All by Integrating the World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스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잘 알고 계시는 해상 이외에도 이미 육상, 항공을 아우르는 통합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왔고요. 또 동시에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도 이를 포함한 엔드-투-엔드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주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언을 하거나 각종 정부나 비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사실 더 이상 이제 기후 위기 얘기는 하지도 않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이상 기후 뉴스를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지금 많이 접하고 계실 거고 지금 일상적으로 느끼고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체감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미 티핑 포인트는 지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급격한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머스크 역시 처음에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2018년에 처음 탈탄소 계획을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할 때는 저희 목표치도 2050년이었습니다. 2050 많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탄소 중립 선박의 그 상업적 운영을 2030년에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탈탄소 목표를 10년 그리고 저탄소 선박의 런칭을 7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2040년까지 머스크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그리고 그 사업 분야의 모든 스콥에서 온실가스 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야심찬 탄소 중립 목표입니다. 이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지금 총 25척의 그린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를 하였고 친환경 선박 연료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한국의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의 그린 메탄올 추진선이 이미 인도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울산에서 7월에 친환경 연료 급유에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선박은 이후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지난 9월에 7월에 울산에서 출발하여 지난 9월 중순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서 라우라 머스크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고요. 현재 북해 구간 노선에 투입이 돼서 세계 최초 그린 메탄올 추진 정기선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해운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이 오션테크이기 때문에 해운의 탈탄소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에 관해서 국제 기구들의 움직임을 저는 두 가지를 좀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국제 회사 기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럽 연합의 움직임입니다. 앞에는 지금 제가 IMO를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 회사 기구 IMO 해상환경보훈위원회는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8월 80차 회의에서 해운업계의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이게 2050년이 하도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 저희가 굉장히 그게 노멀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IM으로서는 굉장히 큰 발자국을 남긴 거고요.
좀 중간 목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08년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 해운 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는 최소 20% 감소를 하고 2040년까지는 최소 70%를 감소를 하겠다라는 게 중간 목표입니다. 이는 앞으로 채택될 조치가 그리고 규정들이 그러한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가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저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전 세계의 시장 기반으로 한 요금제 그리고 세금제가 채택이 될 거고 2027년부터는 전 세계 녹색 연료 표준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요금제는 아직 합의 전입니다. 너무 많은 인트레스트가 사실 연루가 되어 있고요. 근데 국제회사기구는 연료 표준 자체는 2030년까지 선박 연료의 5에서 10%를 녹색 연료를 혼합을 해야 한다라고 이미 규정을 내렸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6% 녹색 연료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가치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이제 저희가 리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EU ETS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저기서 좀 찍으시는 게 보여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러피언 그린 딜이라고 아시겠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50년 말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EU의 지금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의 일환으로 작년 12월에 해운을 EU ETS 그 온실가스 배출 시스템 안에 포함을 시켜라라는 게 EU의 이제 제안이었고요. 이게 잠정적으로는 협정이었는데 올해 5월 16일에 이 협정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EU로 들어오는 혹은 나가는 항구를 거치는 모든 항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ETS 비용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해운사들은 탄소 배출을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하고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금액을 들여서 구매를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오늘이 12월 20일이죠. 당장 열흘 후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완화 기간을 두고 적용이 되고요. 2024년, 그러니까 열흘 후부터는 배출량의 40%, 2025년에는 배출량의 70%, 2026년에는 배출량의 100%가 ETS 비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또 2026년부터는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고 메탄, 이산화질소 등 다른 온실가스에도 부과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용 구간을 좀 더 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EU 항구 간의 항해로부터는 100%, EU 그리고 비EU 항구 간의 항해로부터는 배출량의 50%, EU 항구에 닷을 들고 내렸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선박에서 나오는 모든 CO2의 배출량의 100%. 이게 바로 지금 EU의 움직임입니다. 머스크는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머스크는 굉장히 이 그린딜 정책을 옹호하고 적극 옹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이 큰 전제, 이 큰 대세가 세계적인 합의 없이는 사실 어려운 주제고요. 이런 정책 자체가 고객이 지속 가능한 대안에 투자하도록 장려를 하게 되는 장려함으로써 업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머스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당연히 공짜가 아니죠. 이게 큰 비용입니다. EU ETS를 준수할 경우에 운송 비용의 증가는 당연히 불가피합니다. 지금 해상 운송에 도입되는 탄소 가격과 준수 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2024년, 5년, 6년에 단계적인 시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운회사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면 EU ETS의 대상이 될 항해, 유럽 간 혹은 유럽으로 가고 오고 하는 이런 대상의 항차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할증 비용을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항해 서비스를 상품으로 내놓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화물 소유주, 그러니까 이런 이 해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할증 비용을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친환경 항해 서비스 상품을 이용을 하든지 하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곧 2024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증가되는 할증 비용이 얼마이고 그러면은 그에 반해서 이런 화석 연료를 녹색 연료로 쓰면서 대체한 친환경 항해 서비스를 내가 선택했을 땐 얼마며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머스크의 발표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2024년 1분기 배출 할증료에 대한 예상액은 저희가 극동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는 40피트 컨테이너당 약 70유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2024년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 40%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지금 부과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배출권 가격 90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간주해서 계산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비용 증가와 또한 추후 제품의 LCA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 상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와 필요성이 계속 맞물려서 친환경 해운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이미 이런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 상품의 이름을 에코 딜리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 딜리버리 상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은 유럽 ETS 같은 추가 비용을 면제를 받습니다. 이런 탈탄소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상품입니다. 그 해상 운송 과정에서 이 기존의 화석 연료, 저희가 당연히 화석 연료를 쓰고 있었죠. 그 중에서 그 화석 연료에서 바이오 디젤이나 그린 메탄올 등의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는 지속 가능 상품입니다. 지금 에코 딜리버리를 구매를 하시는 그러니까 운송을 하면서 그 운송 비용 이외에 에코 딜리버리라는 추가 상품을 구매를 하시는 화주분들, 그 고객분들은 기존 화석 연료 대비 85%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된 그런 그 상품을 이용하게 되시는 거고요. 현재는 비교적 모든 고객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시지는 않고 비교적 직접 고객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리테일 고객층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업계라든지 아니면 슈퍼마켓이라든지 직접 그 고객분들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그 일반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군에서 지금 수요가 큰 편이고요. 각종 글로벌 규제가 이미 점점 심해지고 있고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또 기업의 이미지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 영상을 제가 통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케이스가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일렉트로룩스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 최대 물류 기업 중에 하나인 LX 판토스가 9월에 에코 딜리버리 프로덕트 공급 계약을 이미 저희와 함께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협력을 국내 운송 부분에서의 탈탄소화를 향해서 이제 막 더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고객과 함께 넷제로를 가야 한다라는 머스크의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리고 좋은 의미의 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생각하는 친환경 연료가 무엇이냐? 이외에 제가 사실 그 선 질문을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받은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계 전반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규제와 또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만큼 또 친환경 연료가 무엇이냐라는 정의 역시 규정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머스크는 화석 연료에 비해서 수명 주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거나 아니면 매우 낮거나 하는 연료를 친환경 연료다라고 저희끼리는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낮은이라는 거는 화석 연료에 비해서 약 65%에서 80% 저감됐으면 낮다. 혹은 감소율이 80에서 95%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정도가 되면은 매우 낮은 친환경 연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일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린 메탄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머스크가 그린 메탄올을 선택했느냐입니다. 그린 메탄올을 차세대 연료로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너무 뚜렷합니다. 저희가 2030년까지 저희가 운반하는 모든 컨테이너의 25%를 친환경 연료로 저희는 옮기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25%를 달성을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지 2040년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선택한 게 바로 그린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은 이미 사실 새로운 연료가 아니에요. 이미 이용됐던 전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메탄올이 그린으로 만들어진 메탄올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옛날에 일부 이제 이전에 소수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메탄올로 이미 운용이 된 전적이 있고요. 영상 플레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소수 벌크선은 이미 그런 전적이 있고 이미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얼만큼 안전한지도 사실 어느 정도는 실증이 되었고 또 이게 액체 상태에서 취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마치 오일 같죠. 그래서 공급망이나 벙커링, 급유하는 거 관리가 가능하고 사실 더 중요하게는 선박 개조 비용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연료를 쓴다고 해서 모든 배를 모두 다 폐기하고 모두 새로 할 수는 없어요. 머스크가 지금 운용하는 배가 730척입니다. 그럼 머스크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선사들이 운영하는 배를 생각했을 때 이걸 전부 폐기하고 다른 새로운 연료로 넘어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 친환경적인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 선박 개조 비용 영어에서 레트로핏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레트로핏 자체도 합리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 메탄올을 저희가 머스크가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러면 메탄올만 계속 쓸 거냐 머스크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메탄올 솔루션을 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2030년 전에 저희가 궁극적인 어떤 탈탄소 목표를 했던 시점 이전에 이런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저희의 큰 의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유일한 솔루션이 사실은 그린 메탄올이었을 뿐입니다. 이 그린 메탄올 이후에는 뭐 그린 암모니아, 뭐 그린 수소, 더 나아가서는 퓨얼셀 전기까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해결책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런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선택을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덧붙여 드리자면 머스크뿐만 아니고 모든 선사들이 다른 형태의 선박을 다른 그 연료를 기반으로 한 선박들을 동시대에 운영하는 어떤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박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여기서 플레이가 안 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왼쪽 선박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 선박이 물론 선박에 다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보시면 굉장히 박스가 빽빽하게 맨 앞부터 맨 뒤까지 이제 쌓여 있는 거를 왼쪽 그림에서 보실 겁니다. 원래 기존의 컨테이너 선박의 형태는 그 앞에 있는 브릿지가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만큼 적재량이 좀 줄어들고요. 그 대신에 중간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그 브릿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그 선원들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중간에 있는 게 좀 안정성이 있겠죠. 그래서 원래 브릿지는 중간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번 선박은 아닌가 봐요. 근데 앞에 저희가 앞에 위치를 했고 좀 많이 다른 디자인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들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에 반해서 적재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형태를 띱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만 에너지 솔루션의 이중 연료 듀얼 퓨얼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가 운송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송량의 25%를 친환경 연료로 운송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25척 발주됐습니다. 그중 19척이 한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6척은 한 이번 연도 5월쯤에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소에다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발주된 선박들은 이미 이제 이번 7월달에 가장 작은 선박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이후에 계속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25척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탄소 저감이 얼만큼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없어서 우리나라 한국 조선소에만 발주된 19척은 약 230만 톤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7월에 저희 머스크에서 발주한 라라 머스크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19척 중에 발주된 19척 중에 첫 번째 선박이 지난 7월에 건조가 완료돼서 울산항에서 성공적으로 인도가 됐고요. 9월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라우라 머스크인데 저희는 로라 머스크라고도 부르거든요. 로라 머스크호로 명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로라 머스크가 이전 100년 전에 그 처음 발주해서 처음 인도받았던 배가 로라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외에 당연히 저희가 연료가 필요하니까 머스크는 오프테이커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린 메탄올을 찾아 온 세계에 지금 해양 연료 산업을 적극적인 선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추진된 파트너십을 통해서 원래 2026년까지 써 있네요. 2025년까지 저희가 73만 톤을 이상의 그린 메탄올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몇 주 안 됐습니다. 1, 2주 전에 저희가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의 골드윈드라는 회사와 그러니까 매년 50만 톤, 이게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에 대한 MOU를 저희가 맺었고요. 이렇게 그린 메탄올을 생산할 경우에는 사실 독보적으로 중국이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IRA에 좀 도움을 받아서 북미 대륙이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지금 그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머스크는 좀 더 조선과 물류를 넘어서 좀 친환경 선박 연료 부문에서도 국내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할 수 있기를 좀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마무리를 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2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하나는 머스크는 왜 그린 메탄올을 차세대 연료로 선택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린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머스크가 2040년 그 탈탄소 전략을 한다는데 그게 진짜 달성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2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달성 가능하냐, 얼만큼 달성이 가능하냐, 제가 숏 앤서를 드리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경제 상황 안 좋고, 기술 발전, 세계적인 합의와 이행,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여기에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속도를 더 낼 수도 있고 또 더 져질 수도 있겠죠. 다만 어떤 전략의 이행에 관련해서는 산업의 리더십과 또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머스크가 그린 메탄올 생산이 불투명했던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미 선박을 발주했습니다. 연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선박은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업계는 현재 2023년 12월 현재 200척이 넘는 메탄올 추진선이 발주되거나 지금 레트로핏 되고 있습니다. 2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기후가 위기야 아니야 하는 거는 이미 얘기가 되지도 않고 있어요.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고 방향은 결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개편이 될 거고 새로운 생태계에 따라서 신사업이 일어나고 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 흐름에 얼만큼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느냐가 추후 개인 그리고 기업 그리고 나라의 발전의 방향에 영향을 반드시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각종 산업계, 정부 부처 인사분들께서 그런 공동의 리더십을 꼭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